조금 정치인 같네요. 와! 안녕하세요. 홍카 레이싱에서 서킷을 처음 입문하시는 분들에게 좀 도움이 되고자, 그리고 우리가 어디까지 준비하고 어디까지 튜닝을 해서 서킷에 들어가야 되는지에 대한 고민을 같이 해보고자 이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이 차 같은 경우는 LF 소나타 1.7 디젤이고요. 뭐 아시다시피 이 차는 수동이 나오질 않아요. 그래서 미션은 DCT 오토고, 타이어는 CP671 넥센의 가장 저가 타이어였고, 브레이크는 순정, 패드도 순정이었습니다. 베스트 랩은 2분 13초가 나왔고, 비공식적으로 영상이 찍히지 않은 기록으로는 12초가 나왔었어요. 이때 제가 와이프랑 양양 여행을 가면서 잠깐 들려서 2세션 타고 갔던 거라 무리하지도 않았고, 무리해서 혹시라도 사고가 나면 이제 제 모터스포츠 인생은 끝나기 때문에 조심해서 탔던 기억이 납니다. 동계주행이기 때문에 주위에 눈이 많이 쌓여 있었는데, 생각보다 인제가 동계주행 때 눈이 오고 며칠이 지나면 노면 상태가 굉장히 좋아서 주행하는데 전혀 문제는 없었어요. 영상을 보시면서 한번 보시면 소나타 디젤인데도 불구하고 거의 종속은 160? 네, 160 정도 나오고, 1분 코너속은 110, 120 사이가 왔다 갔다 하는 걸로 볼 수가 있어요. 물론 튜닝을 한 차들에 비해서는 코너속이 당연히 떨어지죠. MD 같은 경우는 125에서 130 정도가 나오는 걸로 알고 있고, 베렌이나 이런 또 젠쿱 이런 거는 135가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굳이 초보들이 또는 입문자들이 코너속을 고민할 필요는 없잖아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순정인데, 더군다나 CP671, 우리가 얼마나 무시하는 그 671 가지고도 괜찮은 종속이 나오고, 그리고 보시면 아시겠지만 생각보다 언더가 나지 않아요. 그 말인즉 순정 타이어도 또는 아주 저가 타이어도 횡지를 그만큼 많이 받쳐준다는 걸 알 수 있죠. 보시면 4번 코너 같은 경우는 한 120, 110에서 120 정도의 강한 브레이크를 하는데 전혀 언더가 나지 않죠. 즉 브레이크도 그렇게 부족하지 않았어요, 제가 탔을 때. 종속이 낮으니까 그렇다고 볼 수도 있는데, 어쨌든 이 차에 맞는 브레이크 성능이지 않았나 싶어요. 5번, 6번 코너로 돌아가는데도 코너속이 한 80, 90 되는데 굉장히 뒤가 잘 따라오더라고요. 물론 이때 공기압을 좀 다르게 넣었어요, 앞과 뒤를. 근데 그거는 자기가 컨트롤할 수 있을 만큼 조정해서 넣으면 된다고 생각해요. 다만 좀 아쉬운 게 브레이크가 순정이다 보니까 집에는 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너무 혹사시키면 혹시 탈까봐 집에 갈 때 플레이트만으로도 집에 갈 수 있는 상황이 올 수도 있기 때문에, 물론 실제로 그런 경험도 있었어요. 플레이트로만 집에 가는 경험을. 근데 그러면 이제 소리도 나고 불안도 하고 하기 때문에 아주 강한 브레이크는 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콘도 앞 코너라든지 그 다음 코너에서 조금 조심해서 브레이크를 했었죠. 근데 보시면 언더 안 나죠. 그리고 라인 타는데 전혀 문제는 없었어요. 자, 보시면 우리가 이거를 와리가리라고 부르기도 하고 테크니컬 코너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생각보다 뒤가 정말 잘 따라오더라고요. 이거는 제가 봤을 때 LF만 그런 것 같지는 않아요. 지금 현대, 기아, 외제차는 더 잘 돼 있겠죠, 세팅이. 근데 잘 따라와요, 뒤가. 순정인데도 불구하고. 공기압이 60인데? 그렇죠. 여기서 이제 좀 공기압에 대해서 얘기를 하자면, 제가 첫 세션 타고 들어오니까 생각보다 온도도 잘 안 오르고, 그리고 횡지를 받았을 때 좀 눕는 듯한, 즉 사이드월이 많이 닿는 듯한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앞에 공기압을 40, 뒤에 공기압을 60을 넣었어요.
지금 현재 선수들이나 서킷을 타는 사람들의 추세는 이렇게까지 공기압을 많이 넣지 않아요. 근데 그때 당시에는, 그리고 순정 즉 사이드월이 조금 무른 타이어는 조금 그렇게 해도 좀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앞에 40, 뒤에 60을 놓고 탔었어요. 근데 그래서 그런 거일 수도 있지만, 우리가 순정에서 가장 불만인 게 한 번 횡지를 받아서 누웠다가 복원되는 그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려서, 특히 테크니컬 코너에서 많은 불편함을 느꼈는데 LF는 전혀 그런 걸 느낄 수는 없었어요. 물론 일체형이나 이런 것들에 비해서는 당연히 느리죠. 근데 그만큼 차가 느려요. 그렇기 때문에 전혀 문제되진 않아요. 그런 부분들이. 노면에 대한 신뢰도가 많이 떨어져요. 동계주행은 어쩔 수가 없어요. 실제로 말라 보이지만 곳곳에 블랙아이스가 있을 수도 있고, 그리고 좌우에 눈이 있다 보니까 불안한 감이 있거든요. 근데 순정 타이어를 사용하면 어떤 점이 좋냐면 잘 안 미끄러져요. 눈을 밟아도 잘 안 미끄러지고, 블랙아이스를 밟는다 하더라도 생각보다 그 부분에서는 뭐 조금 미끄러워질 수는 있지만 바로 그립을 잡아주는 순정 타이어로도 저는 전혀 문제가 없었다고 생각을 했었어요. 오히려 초보자들, 특히 변칙 사항에서 내가 어색한 사람들은 오히려 더 좋지 않았나 싶어요. 이 영상에서 제가 주장하는 것, 즉 제가 자꾸 똑같은 말을 하게 되는데, 순정이 재밌었다, 그리고 순정으로도 충분히 선수들처럼, 즉 선수들만큼은 아니죠, 근데 선수들처럼 내가 따라해볼 수는 있었다라는 걸 말해주고 싶은 거죠. 물론 제 의견에 반발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내가 처음에 서킷을 입문하는 데 있어서 브레이크 튜닝하고, 뭐 서스펜션 하고, 타이어 바꾸고, 휠 바꾸고, 그러면 그게 뭐 기백만 원 든다는 거죠. 그러면 나도 모르게 지치게 되거든요. 그리고 접근하는데 조금 부담이 되고. 근데 여기서 제가 더 추가로 이제 좀 말씀드리면, 브레이크랑 엔진 오일은 꼭 손보시고 가시는 게 좋다고 봐요. 그리고 될 수 있으면 보증이 남아있는 차, 또는 보증이 남아있지 않다면 내가 적어도 경정비는 완벽히 해놓고 가셨으면 좋겠어요. 생각해보세요. 인제까지 우리가 가는데 뭐 기름값 왕복 한 10만원 들고, 가서 주행하는데 비용 한 10만원 들어요. 그리고 뭐 세션 비용도 들겠죠. 라이센스 비용도 들 거고. 근데 내가 경정비나 이런 거에 대해서 소홀했다가 타보지도 못하고 복귀해야 된다면 너무나 속상하거든요. 물론 그런 적도 있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특히 경정비랑 브레이크 패드는 꼭 한번 확인을 하시고 가셨으면 좋겠고, 만약에 거기에 대해서 한 발 더 나간다면 브레이크 패드 정도는, 즉 우리가 스포츠 주행을 하는 데 있어서 조금은 신뢰할 수 있는 뭐 데피고 또는 하드론 ZR, 뭐 윈맥스, 이런 우리가 스포츠 주행을 하는데 조금 적합한 패드로 교환해서 가시면 내가 충분히 즐기고 집에까지 안전하게 복귀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면 뭐 혹시라도 반론이 계시면 댓글로 달아주셔도 좋고, 뭐 아니면 동의하시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끝!